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깨어있는지 확인도 할 겸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잘 깨어있네요. 근데 10명, 1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틀어놓고 딴 데 가신 거 아니죠? 자, 향미 이후로 지금 더 이상 채팅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1교시라고, 눈 감고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네, 우리 수업할 때, 오늘은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또 반응도 하면서 수업을 해야지 여러분들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 12쪽에 보면은 어떤 작품이 나와 있습니까? 정석가가 나와있죠. 정석가. 네, 정석가.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고전시가를 수업을 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지용 시인의 춘설이라는 시를, 현대시를 배워왔는데 오늘은 정석가를 배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정석가의 해석까지 나간 반도 있고 해석까지 나가지 않은 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해석부터 해가지고 문제풀이까지 오늘 1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서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네, 열심히 수업에 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석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단어 삭삭기,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 삭삭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쓰지도 않을 뿐더러 잘 보지도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전시가 해석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고 있는 단어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줄에서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습니까? 알고 있는 단어. 알고 있는 단어 벼랑. 벼랑 또 벼랑 말고는 없어요? 모래 알잖아, 모래. 야, 여러분들, 이 지금 일행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벼랑과 모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거랑 지금 이건데, 여러분이 나난이라는 요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고전시가를 배우면 알겠지만, 고전시가에서는 딱히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흥구라고 부릅니다. 흥을 만들어주는 구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사실 노래거든요. 노래. 이게 고려시대 정석가는 고려시대에 불려졌던 고려가요라는 장르인데요. 이 고려가요는 실제로 노래를 불렀던 장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삭삭기 새모래 벼락에 나난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조흥구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치고 요 세 가지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삭삭기 새모래 벼랑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 두 개를 연결시켜서 모래벼랑. 모래벼랑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벼랑이 있으면 모래로 된 벼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벼랑이 뭔지 알죠? 이렇게 절벽 떨어져 있는 모래벼랑. 근데 여러분 모래긴 모래인데 새모래랍니다. 어떤 모래를 새모래라고 할까요? 자, 모래의 종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새모래는 어떤 모래일까요? 이 새자가 있잖아요. 모세혈관, 세밀한 막 이렇게 할 때 그 새자예요. 그래서 모래 중에서 굉장히 가는 모래, 고운 모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삭삭기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래를 꾸민 확률이 높은데 이 삭삭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바삭바삭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래가 바삭바삭하다면 어떤 모래를 뜻하는 거겠어요? 굉장히 모래가 모래를 왜 모래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수아가 질문을 해줬는데 여러분 전체 채팅으로 해주면 친구들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예전에 어떤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표기상의 문제.
이거는 이제 그 내일 모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에서 현재로 중세에서 현대로 이렇게 국어 표기가 진행이 되면서 표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벼랑이 있는데 모래로 된 벼랑이고 그 모래가 굉장히 이제 바삭바삭한 모래입니다. 자, 이 바삭바삭한 구운 모래 벼랑에 하면서 두 번을 반복하면서 리듬을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자, 밤이긴 밤인데 어떤 밤이에요? 여러분들 잠도 깰 겸 채팅을 좀 쳐보세요. 밤이긴 밤인데 어떤 밤입니까? 그렇죠. 구운 밤입니다. 우리 그 한 번씩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파는 그 군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밤. 자, 군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닷이 뭘까요? 닷. 이 되는 뭐예요? 그렇지, 오지. 이 되는 요 사각형 해가지고 곡식을 세는 어떤 그 틀 있잖아요. 그 단위죠. 그 구운 밤 5대라는 겁니다. 오. 그러면 구운 밤 5대를 심고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심습니다 이겁니다. 심는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두 번째 연결해 보세요.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군밤 5대를 심습니다 입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줄 이해가 되죠? 1, 2, 3행 가는 모래 벼랑에다가 구운 밤이 5대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밤은 어떤 밤을 얘기합니까? The night인가요? 불타는 밤 이런 거 그 밤일까요? 어떤 밤이에요? 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구운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운 밤 5대를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가는 모래 벼랑에 심었어요. 그 가는 모래 벼랑에 심은 구운 밤 5대가 움이 돋아가지고 싹이 나것이야. 싹이 나야지만 싹이 나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구운 밤 5대가 싹이 나고 나서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유덕하신 덕이 많으신 임을 임은 여기서 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겠죠. 임을 여의와 지이다. 이거 뭘까? 여의다. 여러분 여의다의 뜻 알지 않습니까? 여의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의다. 이별하다. 이별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어는 있잖아요. 이 세 부분으로 요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겠습니다. 바삭바삭한 가는 모락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밤이 오미도 다 싹이 나면이라고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 밤이 오미도 다 싹이 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님과 이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연결했을 때 어떤 뜻일까요? 님하고 이별하겠다는 겁니까? 이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별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래벼락에다가 군밤을 5대를 심어가지고 그 군밤이 싹이 나야 님과 이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군밤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군밤 싹이 안 납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여러분들 겨울철에 군밤 사가지고 여러분 텃밭에 한번 심어보세요. 절대 싹이 안 납니다. 근데 군밤도 싹이 안 나는데 게다가 심어 놓는 게 그 옥토 막 비료가 많은 그런 토양이 좋은 곳입니까? 심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흙이 아니고 어디에다 심는다고? 모래에다가 심는다고. 그러면 모래는 안 그래도 식물이 자라기 힘든 장소인데 거기에다가 군밤까지 심었으니 절대로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야 님하고 이별하겠다는 말은 결국 임하고 이별을 어떻게 하겠다?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석과 이언을 살펴봤을 때 님과 이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상황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나는 더욱더 님과 이별을 안 하겠다는 작가의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언 해석이 되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정신 차리시고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선생님도 수업이 되고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올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해서 대답 안 한 걸로 알도록 할게요. 자, 3년 가겠습니다. 3년. 자, 3년 봅시다. 자, 옥입니다. 옥은 여러분들 알죠?
보석을 얘기하죠. 약간 푸른 빛이 어떤 감도는 그런 보석인데요. 이번에는 그 옥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연꽃을 사교이다. 뭐 연꽃을 사귄다 이 뜻이 아니고 새긴다라는 겁니다. 새긴다. 여러분 조각을 한다. 옥으로 연꽃을 만듭니다. 옥으로 연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위 위에 접주하여이다. 밑에 접주하다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접주하다. 밑에 그 주석으로 달려있죠? 접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접붙인답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들어봤습니까? 접붙이는 거. 어떤 걸 접붙이는 거 하죠? 접붙이는 거죠. 어떤 식물하고 뭐 가지를 자르든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쓰는 걸 접붙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바위에다가 옥으로 만든 연꽃을 접붙인답니다. 그리고 그 꽃, 어떤 꽃요? 옥으로 만든 연꽃, 바위에 접붙인 그 꽃이 삼동 새묶음이 피어서야, 그 꽃이 새묶음이 피어야 유덕하신 힘을 여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어떤 겁니다. 잘 보세요. 옥으로 연꽃을 생긴 그 꽃이 필 리가 있겠습니까? 옥으로 만들었는데, 옥으로 만들었으니까 안 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접붙였다고요? 생물에다가 접붙인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바위에다가 접붙였다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안 피는데 그 꽃이 새묶음이나 피어야 님과 이별하겠다는 말은 님하고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2년과 3년을 생각해보면 2년과 3년이 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2년과 3년이? 비슷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님과 이별을 안 하겠다. 근데 안 하겠다는 얘기를 나는 너랑 이별하기 싫어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는 님하고 이별하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야 이별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2년과 3년에 연속해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자, 무쇠는 철을 말합니다. 무쇠로, 자, 천릭은 밑에 뜻이 뭡니까? 천릭.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만든 무관이 입던 관복입니다. 무관이 입었으니까 뭐 갑옷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무관은 여러분들 문관, 문신이 어떤 글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고, 무관은 이제 칼과 창으로 나라를 지키는 신하잖아요. 쇠를 가지고 무관이 입는 어떤 갑옷을, 여기서 마라라는 것은 마름질하다라는 겁니다. 마름질은 뭔가 만들다는 뜻인데요. 철로 갑옷을 만들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철로 갑옷을 만들어 나난. 좋은 구조. 철로 갑옷을 만들어 나난. 철로 갑옷을 만들어. 자, 철사로 주름을, 이거 뭐라고 해석할래요? 철사로 주름을, 그렇지, 박습니다가 제일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어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봅시다. 쇠로 갑옷을 만들어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쇠로 만든 갑옷에 쇠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그 옷이 다 헐엇이야. 이거 무슨 뜻일까? 헐엇이야. 그렇지. 헐어야만 이제 여러분 조금 어느 정도 해석이 되죠. 비슷하게 생긴 단어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현재 우리랑 쓰는 단어랑 조금의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단어죠. 쇠로 만든 갑옷에다가 쇠로 철사를 박았는데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이다. 그럼 결국 사연도 무슨 소리입니까? 철로 만든 그 면으로 만든 갑옷도 아니고, 무명으로 만든 갑옷도 아니고, 철로 만든 거에 철로 박아가지고 다 헐어야만. 그러니까 결국 나는 님하고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년, 3년, 4년은 전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님과 이별하기 싫다는 내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별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별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님과 이별하기 싫어하는 나의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년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집중해 봅시다. 6년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같이 봅시다. 구슬이, 이 구슬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구슬 동그란 거 그거 맞습니다. 구슬이 바위의 지신들,
지신들, 떨어진들을 얘기합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닷, 끈인닷. 이 끈은 여러분이 아는 그 끈 맞아요. 끈인달 끊어지겠습니까? 끝을이까 끊어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있까가 이게 물음 그 의문형이거든요. 뭐뭐 있까 있고 이게 의문형이에요. 그러면 끈인 듯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게 구슬이 이 끈에 꿰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구슬이 방울 이래가지고 끈에 꿰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슬을 끈으로 그 꿰어져 있는 구슬을 떨어뜨려갖고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구슬은 깨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슬. 구슬을 위에서 떨어뜨려갖고 바위에 떨어지면 구슬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을 꿰고 있는 그 끈은 끊어집니까? 바위에 떨어진다고 한들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요 상황을 지금 어디에 대비시키고 있냐면 여기에 대비시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즈문해.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즈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즈문은 숫자입니다. 얼마일까요? 그렇죠. 천을 얘기합니다. 천. 즈문해라는 것은 천년을입니다. 천년. 천년을 자 외오곰 여신들 외롭게 여신들 지낸들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신인단 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한자잖아. 무슨 신자야? 그렇지 믿을 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구슬이 있는데 구슬이 끈으로 깨어져 있는데 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구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걸 구슬 입장에서 어떤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구슬 잘 있는 구슬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상처를 입는 나쁜 상황이잖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그 나쁜 상황 힘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끈은 끊어지지 않듯이 자 천년을 외롭게 산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기회가 없어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내가 계속 솔로로 있다. 그럼 여러분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연애를 안 하거나 독신으로 사겠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연애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안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껏 살아봐야 10년 20년 홀로 살았는데 예를 들면 1000년을 홀로 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000년을 홀로 살면 굉장히 뭐예요? 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1000년을 혼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이것도 화자 입장에서는 그 실현이잖아요. 차라리 아예 애인이 있으면 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1000년을 홀로 살아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1000년을 홀로 살아간다 한들 님과 나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치 뭐처럼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1000년을 홀로 살아도 님과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 3, 4, 6년만 읽어도 이거는 무엇에 관한 시입니까? 이거의 주제가 뭐예요? 님과의 뭐? 님과의 사랑. 자, 어떤 사랑? 님과의 어떤 사랑? 님과의 그렇지. 영원한 사랑. 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님을 향한 화자의 끊어지지 않는 믿음, 사랑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이 정석가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해석은 충분히 되겠습니까? 2, 3, 4, 6년 이제 정석가가 나오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고 바로 해석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일어나 있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힘을 내서 수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쌍해서라도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석가를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이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뭔가 포인트를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정석가는 어떤 장르에 속한다고 그랬죠? 어느 시대의 노래라고 했나요? 그렇지, 고려시대의 노래입니다. 고려시대의 노래. 우리가 고려시대 때 불려지던 노래를 우리가 고려가요 또는 고려소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고전 시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득입니다. 자, 조쌤의 감성 포인트. 고전 시가는 갈래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개 이득입니다. 이게
갈래의 특징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거나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석가는 고려가요에 속한다고 했는데요.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불려지던 노래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이 고려가요는 다른 말로 고려소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려가요랑 경기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필기를 해두시든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가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고려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고려 다음 시대는 뭐예요? 고려 다음 시대. 그렇지,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시대에 가장 유행하던 그 시가 장르 두 개가 있는데요. 뭐랑 뭘까요? 조선시대에 가장 시조랑 하나. 시조랑 뭐야? 고려가요 지금 그렇지, 가사입니다. 가사. 고려시대 때는 시조랑 가사가 양대산맥이고요.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가 양대산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정석가가 속해 있는 이 고려가요는요. 고려시대의 평민들은 고려가요를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가요는 고려소교라고도 하고 별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평민들의 대담하고도 솔직한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슬픈 발라드의 느낌의 노래가 고려가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평민들이 즐거움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평민들의 삶이 좀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고려시대 때도 귀족들 권문세족 이런 사람들이 막 수탈하고 이러니까 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힘든 어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래들이 고려소교고 또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가 고려가요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청산별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산별곡 들어봤습니까? 청산별곡 그거 여러분들 그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그게 청산별곡입니다. 근데 청산별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얄리 얄랑 성 얄라리 얄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얄리 얄랑 성 얄라리 얄라.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 수업을 들었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청산의 사러리랐다에 나오는 게 얄리 얄랑 성 얄라리 얄라 그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이 정석가에 나왔던 난한 이런 후렴구 조흥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뜻은 없지만 어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 청산별곡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살얼이랐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왜 청산에 살고 싶냐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나의 이상향이 청산에 살고 싶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고려가요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드라마 중에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40회인가 60회인가 굉장히 긴 드라마예요. 유아인이 아마 그 주연으로 나온 노래인데 혹시 육룡이 나르샤 봤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본 적 있나요? 있죠?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육룡이 나르샤 전편 정주행에서 다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육룡이 나르샤 중에서 이 배우 변요한 씨가 나오는데요. 이 변요한 씨가 청산별곡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중에. 이 장면이 굉장히 선생님한테 인상 깊어. 이 노래가 아직도 선생님의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요거 유튜브 요거 링크 걸어줄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룡이 나르샤 청산별곡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지금 들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 변요한 씨가 이 청산별곡을 부르는데 굉장히 구슬픕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네, 요겁니다. 요거. 혹시 소리가 안 나오면 빨리 말해주세요. 사로리랐다 정산에 사로리랐다 나나요 이제?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고려가요가 살얼이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일어나 우는구나. 당신의 계책대로 했는데 이 나라는 더욱더 개판이 돼버렸다는 거지. 얄라리 얄라 얄리 얄리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얄라리 얄라. 자,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물론 이게 새롭게 그 현대에 와서 각색을 한 거겠지만 이 고려 가요는 아마 이런 느낌으로 불려졌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가 고려 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던 그 시대거든요. 여러분, 조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려가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평민들의 그 애환들이 굉장히 극에 달았고요. 그러한 어떤 평민들의 힘듦을 반영한 노래가 청산별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떤 슬픈 발라드와 같은 그런 노래지요. 고려 가요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 고려 가요는 이렇게 평민들이 실제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향유했던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려 가요랑 가장 그 반대되는 그 노래가 이 경기체가라는 건데요. 이 경기체가는 주로 누가 향유했냐면 귀족들이 향유했습니다. 귀족들이 아이고야. 자, 귀족들이 이렇게 경기체가를 여러분들 보겠는데요. 이 경기체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면 이 한림별곡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한림별, 여기 왼쪽에 있는 얘가 한림별곡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원순문, 인노시, 공노사륙, 리정언, 딘한림, swang운주필, 흉기대책, 광군경이, 량경시부, 위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옆 금악사에 옥슌문생, 위날조차 몇 분이 있고, 이런 노래인데 거의 한자입니다. 귀족들이니까 한자를 이렇게 즐겨 썼어요.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륙 변려문, 이거 글의 종류입니다. 이규보와 진한림의 운율에 맞추어 빨리 지은 글, 유춘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뜻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과거 시험장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만족하고 막 놀랍다, 우와, 이런 뜻입니다. 와, 과거 시험장의 광경,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학사금의에 빼어난 문화생들, 나를 쫓아 몇 분입니까? 이렇게 나를 쫓아올 이런 나를 쫓아서 이렇게 글을 쓸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기름기가 둥둥 뜨는 단어들이에요. 이 글을 가지고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이 글을 잘 쓰는 자신의 귀족들의 자만에 넘친 어떤 기계를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시입니까? 이게 경기체가가 좀 이렇게 가슴에 와 닿거나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없죠? 이런 친구들은 이런 시들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따지자면 물리학자들이 막 공식 잔뜩 적어놓고 우와 진짜 멋진 공식이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완전 평민들하고 완전 다른 노래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현대적인 느낌으로 각색을 2개를 해봤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맞춰서 아이돌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아는 아이돌이 없어서 도저히 못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아는 해외 축구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단어들은 전부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베컴의 프리킥, 지단의 장악력, 스콜스의 킬패스, 메시와 호날두의 챔피언스 리그 득점 경쟁, 덕배의 횡패스, 손흥민의 드리블, 네이마르의 사포와 개인기, 해외 축구 스타들의 광경, 이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퍼거슨 감독의 빼어난 선수들,
퍼거슨 감독의 빼어난 선수들. 아, 나를 쫓아 몇 명입니까? 해외 축구를 가지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먹는 거를 가지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짜장면의 고소함, 짬뽕의 얼큰함, 탕수육의 달콤함, 군만두와 콜라의 서비스가 주는 만족감, 깐풍기의 매콤함, 깐쇼 새우의 식감, 멘보샤의 바삭함. 아, 중국 음식의 향연, 이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셰프 이연복의 고려시대 노래입니다. 환상의 요리들, 셰프 이연복의 환상의 요리들. 아, 나를 쫓아 몇 명입니까? 이게 경기체가가 현대적인 느낌으로 쓰여진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노래가 경기체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축구나 음식으로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다른 관심사로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 같은 걸로요. 근데 고려시대는 귀족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들을 경기체가로 썼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문장, 책, 뛰어난 학사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나도 공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쓰면서 만족스럽게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뭐가요? 경기체가가요. 이제 경기체가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경기체가.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귀족들이 불렀던 경기체가와 평민들이 향유했던 고려가요는 완전히 반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고려가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가요는 대부분 332 글자수입니다. 또는 334의 그 글자수를 가지고 있고요. 분절식 사문보입니다. 사문보가 뭐냐 하면은 한 줄을 세 마디로 나누어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쪽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이 나나는 후렴구기 때문에 빼고 읽는다. 같이 읽으면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이렇게 사문보로 세 등분으로 끌어 읽어지죠.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어떻게? 어디까지 끌어 읽어야지? 처음 어디까지? 첫 번째 음보. 어디까지 읽으면 되겠니? 구운 밤. 두 번째 얘들아. 닷대를. 세 번째 심고이다. 이렇게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이게 뭐예요? 몇 음보? 1, 2, 3음보 되겠죠? 밑에 여러분들 이거 줄로 다 그어보면 전부 3음보로 됩니다. 고려가요는 3음보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3음보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통 민요의 어떤 전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3음보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3음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전부 어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3음보죠. 우리나라의 민요의 전통은 3음보예요. 고려가요도 입으로 부르던 노래였기 때문에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요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분연체라는 건데요. 분연체는 연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석가는 총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정석가?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마지막 년이에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년이 몇 년? 6년이에요. 실제 수능에서 연표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석가는 이렇게 연이 나누어져, 청산별곡도 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거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단연이라고 하는데 단연이 아니라 연이 나누어져 있는 분연체라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조음구나 여음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석가에서는 이 나난이고요. 아까 청산별곡에서 얄리얄리얄랑 성얄라리얄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적인 장치로서 해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 이별의 아쉬움 등 인간들이 실제로 느낄 만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고요. 정석가는 이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노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게 2, 3, 4, 6년이잖아요. 그런데 생략되어 있는 1년을 꺼내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략된 부분을 지금 갖고 왔어요. 1년과 5년을 갖고 왔어요. 여기 1년과 5년. 자, 요 1년과 5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4, 4, 4, 여기 3, 3, 4, 3, 3, 4 이런 식으로 분절식 3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딩아 도라, 징아 도라. 여러분 징 있죠, 징.
징아 도라 당금 지금의 개샹이다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있습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있습니다. 선왕성대 태평성대에 논이 나와지이다 놀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징, 돌 이런 건 어떤 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도 지금 있고 돌도 지금 있습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려가요가 그 사실 평민들이 불렀지만 여러분들 귀족들도 맨날 경기체가 이런 거 부르다 보니까 뭔가 이게 가슴에 안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 궁중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악기를 막 풍악을 울리면서 그 고려가요를 궁중에서도 불렀는데 그 궁중에서 넣기 위해서 임금님 앞에서 불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 임금님 앞에서 태평성대를 논하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님이라는 것이 2, 3, 4, 5, 6년에 나오는 님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 또는 여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임금님 앞에서 불렀다고 생각되면 이 임이 누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왕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임금님에 대한 충정으로 이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된 오연 잠시 보시면요. 무쇠, 아까 얘기했던 무쇠입니다. 무쇠로 한 소, 큰 소, 무쇠로 소를 지어다가 털수산, 철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철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철풀을 다 먹어야 님을 여의겠습니다. 아까 똑같죠? 쇠로 큰 소를 만들어가지고 철산에다가 놓고 그 철소가 다 먹어야 님하고 헤어지겠다. 결국 안 헤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석가의 구조를 한번 나눠보시면 일단 생략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년이 서사, 2, 3, 4, 5년이 본사, 6년이 결사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는 태평성대를 소망하는데 솔직히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나 흐름에서는 벗어난 부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들어오면서 삽입된 흔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2, 3, 4, 5년은 2년에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쌍나는 거, 바위에 젖붙인 옥연꽃이 피어야지 헤어지겠다는 거, 무쇠로 철사로 만든 옷이 헐어야 헤어지겠다, 철소가 철풀을 다 먹어야 헤어지겠다. 결국 불가능한 역설적인 상황,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한 역설적인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그래야 헤어지겠다라고 반어적, 나는 사실 안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겠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나란히 제시하는 병렬적으로 제시를 했죠. 이게 2, 3, 4, 5년이 무슨 논리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쫙쫙쫙쫙 나열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구조를 병렬적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정석가의 본사는 불가능한 상황을, 역설적인 상황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님과 헤어지겠다는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마음, 즉 결국은 님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하는 그 결사, 천년을 홀로 지내도 변하지 않는 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믿음,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끈의 비유를 해서 드러냈고요. 마지막에 끈인들 끝이리까 라고 의문형으로 드러냄으로써 서리법을 사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가요는 수능에 그렇게 자주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이 많이 없어요. 이 가시리라는 작품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하는 작품이에요. 2001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배웠던 청산별곡 2000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70% 연계되어서 나온다는 이 수능 특강 책에 45쪽에 동동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서경별곡, 정석가, 삼오곡, 상저가, 정과정곡 등이 대표적인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작품들은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수능에 몇 년째 조선시대 시조가사만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시조가사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나올 때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려가요 한번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가요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고려가요 자료를 조금 갖고 왔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됐다 생각하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윗글의 2연에서 4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고 2연에서 4연의 전체의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굉장히 말이 긴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 선택지를 보는 사륜화를 적용해서 자, 내용을 이해하고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조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구조 파악까지 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풀어왔기 때문에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연, 3연, 4연. 여러분들 책에 보면 13쪽에 보면 이게 그냥 한 줄로 쭉 되어 있죠. 근데 선생님이 두 줄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눈 거예요? 뭐뭐를 해서 뭐뭐 한다면, 뭐뭐를 해서 뭐뭐 한다면, 뭐뭐를 해서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조에 맞게끔 분류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자, 2연에는 무엇을 모래벼락에 심는다 그랬어요? 2연, 구운 밤 닷대를 모래벼락에 심어 싹이 튼다면. 자, 그러면 요거랑 마찬가지로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에 접붙여 뭐뭐 한다면, 삼동, 꽃이 세묶음에 핀다면, 물새로 마름질하여 철사로 주름직을 받아왔는 천릭이 어떻게 된다면, 다 허럿이야, 헌다면. 쉽죠? 그렇게 한다면 님과 이별하겠다는 말은 결국 덕만 높으신 님과 이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정리해 갔듯이 글을 읽고 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틀리기가 힘듭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내용 이해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넘어가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윗글의 제6년에 대한 설명이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솔직히 말해서 1번 문제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 3, 4연의 내용을 1번에서 얘기했다면 2번 문제에서는 6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 만들었을 때 아마 이분이 힘드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비슷한 내용을 색깔로 묶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뭐 동그라미를 치든 줄을 끄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결과 끈인들 끊어지기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여기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것을 이별하는 상황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A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슬이 그 구슬들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깨져 혹은 떨어져서 부서졌다는 거겠죠. 부서진 깨진 상황들. 그런데 그 바위에 구슬이 떨어져서 깨지더라도 구슬을 꿴 끈이 끊어지지 않듯이 나와 님의 뭐는 신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과 사랑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믿음과 사랑.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개 알았으면 추가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겠는데요. 이 작품과 작품을 어떤 연결하는 이런 힘이 여러분한테 좀 필요합니다. 이 고전 시간을 보다 보면 주제나 형식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비슷한 작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작품 공부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칭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정석가의 6년하고 내가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그 작품 중에 하나라고 했던 정석가의 서경불격의 2연이 굉장히 똑같아요. 선생님이 서경불격의 2연을 갖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거 무슨 구?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거 무슨 구? 여운 구 좋은 구.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구에는 전부 지금 초록색을 쳐놨습니다. 얘는 해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얘 빼고 지금 볼게요. 긴인단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즈문회를 외우곰 여신달 신인단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어때요? 정석가의 6년하고 어떻습니까? 이 까만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또 거의 똑같죠? 그래서 아마 이 고려 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다 보니까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였던 가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의 표절 비슷한 거죠. 이것은 고려 가요가 평민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지면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노래들이 불려지다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불려졌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기록에 남아있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고려 가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여러분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1, 2, 3, 4, 5번 쭉쭉쭉쭉 써져 있는 문제랑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 각각이 동그라미인지 X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냥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역시 이것도 지금 이게 두 묶음으로 나눠놨는데요. 2연의 세몰의 벼랑과 3년의 바위 위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세몰의 벼랑에 뭐를 심어요? 군밤을 심고 바위에다가 뭐를 접붙여요? 연꽃을 접붙여요. 그런데 그 접붙이는 그 환경이 생물이 살아나기 힘든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은 동그라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연의 구운 밤과 무쇠로 단련된 천릭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를 뜻한다. 맞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이 구운 밤이나 천릭은 어떤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상황에 이런 거를 대입시키는 거잖아. 근데 상황도 안 좋은데 현재 내가 이 심고자 하는 구운 밤이나 무쇠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운 밤 자체는 뭐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돋아나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무쇠로 재단한 천릭은 생명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운 밤과 무쇠 둘 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3년 옥과 구슬이 매우 값진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여기서 옥은 어떤 거예요? 옥으로 연꽃을 만드는 거잖아요. 옥으로 연꽃을 만드는 거 이것도 뭐예요? 매우 값진 것이 아니라 구운 밤하고 비슷한 거잖아. 옥이. 그러니까 얘도 뭐 어떤 거예요? 귀하고 값지다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귀하고 값진 게 아니에요. 이 구슬 같은 경우에는 귀하고 값진다기보다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자신을 대비한 거지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 철사와 끈은 어때요? 이 철사로 박아서 헐어지지 않는 거고 이 끈도 그 천년을 지나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하고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기역, 리을 2번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 해석과 구조 파악 그리고 그 고려가요에 대한 장르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용학습 고전시가 1번 나와 있거든요. 42쪽, 43쪽 요거를 풀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 적용학습 고전시가 1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 빡빡하게 수업을 했는데요. 선생님도 급하게 수업하다 보니까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유튜브에 녹화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잘 못 들은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과제 기한은 오늘까지니까 여러분 오늘 풀어서 꼭 제출해 주시고 혹시나 과제를 기한 내에 못하더라도 제출이 가능하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